문제는 정책이 흔들리는 게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가 잘 확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설치는 안 하면서 가격이 비싸다고 계속 탓만하는 거죠. 아까 보시는 것처럼 재생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설치를 하니까 LCOE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이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재생에너지가 비싸서 안 한다고 탓만하는 거죠. 아마 올해 중으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이 2035년까지의 목표를 확정할 거예요. 유럽이 이제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해야 되거든요. 신춘 인터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2000년에 이제 탄소 감축 합의하면서 전 세계가 빠르게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충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동안에 좀 꾸물꾸물 잘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밀린 숙제를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트럼프 대통령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미국도 안 하는데 우리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님 모시고 오늘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개념부터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사님한테 많이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일단 트럼프 대통령 하면 석유 에너지 석유 채굴 한다 그러고 지금도 알래스카 가스 개발을 해달라 그러고 기본적으로 이 석유 과거에 이제 화석 에너지 쪽으로 드라이브 세게 거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좀 이 재생 에너지 시장이 많이 위축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트럼프 일기 때도 네.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자고 일어나면 풍력 발전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했었고요. 네. 그 당시에도 클린 콜이라고 석탄을 청정 석탄으로 명명을 하면서 많이 이제 육성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네. 얘기를 이제 계속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그 신규 발전 설치량들을 보게 되면 네. 전혀 이제 그런 것들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풍력이나 네네. 태양광 이런 게 그렇습니다. 오, 제 네. 그 자료에 네. 지금 이제 넘겨진 페이지를 보시면 2017년도에서 20년 사이에 트럼프 재임 1기 때죠. 네. 1기 때에 신규 발전 설비들의 증감분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거기 보시면 집권 초기에는 풍력 태양광이 약간 주춤했다가 집권 그 중간 선거 이후 네. 집권 하반 2년 2019년 20년도에 급증을 하죠. 설치량이. 그리고 트럼프가 그렇게 애타게 얘기했던 화석 연료 그게 이제 석탄이거든요. 주로. 네. 석탄은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8.7, 마이너스 7.9 이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전혀 이루어지질 않죠. 왜 그러냐면 미국의 이 에너지 시장, 특히 전력 시장은 민영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민영화돼 있는데 그 위쪽에 이제 살짝 위쪽에 도표가 있죠. 이 도표 바로 위쪽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저게 이제 풍력, 태양광하고 석탄, 천연가스의 LCOE라는 겁니다. 이 LCOE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발전 원가입니다. 네. 메가와트 아워당 발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원전이 굉장히 비싸네요. 그럼요. 원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고요. 풍력과 육상 풍력과 태양광이 압도적으로 낮죠. 그러니까 내가 발전 사업자인데 민영화돼 있는데 국가가 네.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싼 발전원을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그냥 그럼요. 네. 재생에너지 시장은 성장하더라.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너무 달라요. 많이들 모르시죠. 그러니까요. 예, 풍력 발전 이런 게 좋은데 네. 또 미래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근데 그 시장성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저 석탄 발전 원전 세우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그게 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고 네. 참 답답하죠. 답답한데 제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네, 제가 한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으십니다. 이거는 매년 신규 발전 용량을 갖다가 에너지원별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네. 2024년 한번 보십시오. 풍력의 신규 발전 설비가 113기가와트, 태양광은 451기가와트입니다. 두 개 합쳐서 560기가와트죠. 네. 근데 작년에 신규로
설치된 모든 발전을 다 합치면 맨 마지막에 토탈이 있죠. 630기가와트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죠? 글로벌 글로벌 시장에서요? 네. 네.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에서 그러면 89%가 풍력 태양광이에요. 새로 세워진 그러니까 이게 발전... 시장이잖아요. 네, 네. 이거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기존 시장이 아니고 그렇죠. 새로 가동이 된 그렇죠. 새로 만들어진 에너지별로 보면 원전은 거의 만들지 않고 원전은 있고 2.8기가니까 네. 0.4%입니다. 그리고 43% 정도는 화석 연료를 여전히 쓰고 있지만 43기가밖에 안 되고 예.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굉장히 낮네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뭐 한 글쎄요 한 5, 6% 되려나요? 뭐 그런 상태이죠. 자, 인류는 그러니까 새로 에너지원을 만들고 있을 때 네. 대부분 저 친환경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 풍력 태양광이 80%를 넘은 지가 좀 됐습니다. 전체 비중, 신규 설비 비중 중에서 네. 그렇게 이제 되는 이유는 네. 경제성 때문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미국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네. 유럽도 똑같습니다.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LCOE입니다. 발전 원가인데 풍력 태양광이 압도적으로 낮죠. 예, 특히 계속 낮아졌는데 러우 전쟁 이슈가 생기면서 그 격차는 더 벌어진 상태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생에너지를 먼저 설치하는 게 네.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발전 시장은 완전히 풍력 태양광으로 주도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원전을 가지고 우리가 뭐 우리 한국 언론에는 맨날 재생에너지가 비싸서 안 되고 뭐 원전이 몇백 조 시장이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전혀 글로벌 트렌드하고 맞지 않는 거짓말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돈 안 되면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왜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돈 되니까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제일 경제적이니까. 이 데이터를 뭐 제가 네. 조작하는 데이터면 제가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데이터는 글로벌 그 집계하는 기관들에서 그러면 나오는 거니까요. 오늘 이제 미국이나 유럽 시장 본 다음에 우리 재생에너지 시장도 친환경 에너지 시장도 공부할 텐데 그럼 반대로 우리 기업들은 왜 이렇게 효율성이 높은데 수력이나 풍력이나 특히 태양력 이런 걸 우리는 이렇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여전히 낮잖아요. 우리는 OECD 꼴찌입니다. OECD에서 보면 네. 우리나라가 꼴찌고요.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면 왜 꼴찌냐 하면 네. 좌측 상단, 그러니까 우측 상단 차트가 이제 정부의 재생에너지 2030년 기준 재생에너지 목표안입니다. NDC 상향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 말기에 만든 재생에너지 목표예요. 네. 30.2%입니다. NDC가 국가별 온실가스 탄소 배출량을 감축 목표. 요만큼 줄이겠다. 그래서 탄소 감축 목표를 맞추려면 2030년도에는 30.2%가 돼야 된다. 요게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에 나온 정부안이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10차, 11차에 보시면 대폭 낮춰놨죠. 21.6%, 21.7%. 그러니까 문제는 일단 정책이 흔들리는 게 우리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가 잘 확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설치는 안 하면서 가격이 비싸다고 계속 탓만하는 거죠. 아까 보시는 것처럼 재생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설치를 하니까 LCOE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이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재생에너지가 비싸서 안 한다고 탓만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작으니까 채산성이 더 낮아지는군요. 그럼요.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야지 단가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방법은 왕도는 없습니다. 네. 재생에너지가 저렇게 글로벌리 완전하게 장악을 한 이유는 네. 모든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설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어난 이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신 표에 보면 저는 이제 예를 들어 독일 같은 나라조차도 원전을 다시 독일 원전 이제 없애기로 했잖아요. 근데 원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까? 뭐 이런 전반적으로 유럽 자체가 우경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원전은 굉장히 작군요. 유럽에서는 사실은 원전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들이
예전에 후쿠시마 전에도 한 번 있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수면으로 가라앉았고 최근에 이제 전력 수요가 워낙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까 일부 동유럽 국가들 네. 그리고 뭐 몇 개의 국가가 계획은 가지고 있으나 굉장히 실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원전은 건설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우리 수주한 헝가리, 폴란드 뭐. 네. 그러니까 빨라야 유럽이나 미국은 15년이고요. 건설부터 최종 완공이 되게 될 거면 그리고 건설하는 것도 한 기당 평균 20조 이상이 들어갑니다. 한 기당.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탄소 중립을 속도감 있게 해야 되는 모든 정책들이 지금 주요 국가들이 2030년에 탄소 감축 목표를 맞춰야 되고 네. 아마 올해 중으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이 2035년까지의 목표를 확정할 거예요. 유럽이 이제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년, 10년 안에 탄소를 어마어마하게 감축을 해야 되는데 원전처럼 15년 이상 걸리고 뭐 이런 발전원으로 그거를 역할을 다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원전은 기존의 화석연료 비중이 너무 높아가지고 네. 또는 기존의 원전 비중이 너무 높은데 원전이 이제 수명이 다한 데들 이런 데들이 이제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체코 같은 국가가 그렇고요. 폴란드도 석탄 비중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일부 시작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만 그거는 전혀 대사가 아닙니다. 그냥 보조하는 수단 정도에 불과하다. 유럽이 이미 뭐 재생에너지 비중이 50% 넘는 국가가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전쟁 터지고 뭐 가스난 때문에 독일이 그날 그때 겨울 뭐 견디기 어렵고 막 이럴 때에 일시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 우리 발전소 빨리 짓자 뭐 이런 그 수요는 재생에너지가 다 감당을 하는 거죠. 만약에 유럽에 풍력 태양광, 특히 태양광에 도움이 없었다면 네. 유럽은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태양광은 단기간에 설치 수요를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러우 전쟁이 일어났을 때 태양광 설치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만큼 막은 거예요. 네. 근데 원전을 언제 짓습니까? 뭐 당장 전력이 필요한데 십몇 년 걸리는 거를 원전으로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재생에너지가 전 세계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정답입니다. 시장성에 의해서 네. 탄소 배출 감축을 하기로 전 세계가 이미 합의를 했고 네. 그런데 이제 국가별로 입장이 다 다르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처럼 기후변화 협약 이렇게 막 탈퇴를 해버리면 또 탈퇴해버렸잖아요. 네. 네. 그럼 일단 궁금한 게 나라별로 안 지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NDC라는 것은 안 지킨다고 해서 딱 니네는 안 지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페널티가 얼마야? 이건 없습니다. 네. 이건 없지만 미국 같은 국가는 사실은 안 지켜도 되겠죠. 그렇게 막 지금은 뭐 사실은 전 세계 약간 깡패 국가 같은 네. 자기의 힘을 가지고 무조건 윽박지르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감히 무서워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제외한 국가들 중에서 유럽은 안 지킬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앞서 있기 때문에 유럽은 오히려 그거를 지킴으로써 자기의 시장을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각종 탄소 장벽을 쌓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국가, 이 국가는 안 지키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그걸 빌미로 해서 장벽을 세워버리면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탄소 국경 조정세입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 되죠. 내년부터 유럽에서 유럽에서 시작이 됩니다. 유럽 안으로 뭐 휴대폰 수출하려면 너희가 최소한의 탄소 배출을 이만큼 줄여서 와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6개의 산업에 대해서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철강입니다. 철강에 대해서 우리가 수출할 때는 탄소 국경세를 내야 됩니다. 왜 내야 되냐면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유럽 대비해서 10배 이상 쌉니다.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서 각종 산업들의 탄소와 관련된 규제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규제 때문에 유럽 현지 업체들은 탄소 배출권을 사느라고 엄청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건데 한국 같은 국가는 그
장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탄소 비용을 내면서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이거는 그 경쟁. 그 탄소 배출 조건이 되는 단가는 정부에서 정합니까? 거죠. 탄소 배출 단가 시장에서 아니요. 시장에서 정해집니까? 정하죠. 시장에서 정해지는데. 시장에서 물론 규칙에 따라서 수요 공급이 정해지니까 네. 간접적으로는 이제 정부가 정하게 되는 거지만 최종적인 수요는 시장에서 그걸 원하는 수요자들이 정하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장이나 뭐 독일 공장이나 똑같은 자동차 공장에서 배출하는 탄소는 비슷할 텐데 그 배출하는 양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10배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수요가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탄소 배출권 거래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무상 할당이라는 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에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공짜로 나눠준다. 이런 게 지금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내년부터 올해부터 그 무상 할당량이 줄어들 거예요. 줄어드는데 아직은 우리는 무상 할당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잘 안 움직인다는 거죠. 무상 할당량은 정부가 정해줬을 거 아닙니까? 정부가 비율을 정하는 거죠. 정부 정책의 의지가 매우 약했네요. 맞습니다. 예, 기업에 부담 줄까 봐. 그것 때문이에요. 예, 그것 때문인데 그게 과거에 이렇게 탄소 국경 조정세가 없었을 때는 뭐 네, 괜찮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 계속 들어올 거기 때문에 유럽만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하면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탄소 감축을 하는 속도, 재생에너지 비율 이런 것들이 그래도 글로벌 트렌드, 에버리지는 따라가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생각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 어디 큰 뭐 LCD 공장이 있다. 탄소 배출을 하면 그걸 사야 되는데 정부가 무료 쿠폰 많이 나눠주니까 네. 지금 뭐 굳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쓰면 당연히 수요가 낮을 것이고 수요가 그렇죠. 낮으니까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유럽의 거의 10분의 1 수준이다. 네. 네. 그래서 유럽이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한국이란 나라가 기술력 갖추고 유럽에 EU에 수출 많이 하는데 너희 우리가 정한 탄소 배출권 그만큼 안 줄였으니까 이만큼 관세를 우리가 2% 더 때릴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관세 시장이 완전히 전쟁터 돼서 네. 사실 이런 명분 없어도 그냥 때려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따지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당하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야, 이래저래 뭐 어차피 얻어맞는데 지금 이거 우리가 이 탄소 배출 이것까지 준비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관세 적용 때리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미국과 1대1 되는 네. 것이지 우리 한국 같은 기업들이 미국을 제외하면 네.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비관세 장벽이거든요. 우리는 주로 FTA 국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FTA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무역 체제를 하지 않으면 나라 자체가 산업이 위험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니까 우리 기업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비관세 장벽이 더 큰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탄소 장벽입니다. 네. 근데 우리 굴지에 우리 기업들은 그걸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했답니까? 당장 내년부터 유럽은 그걸 도입한다는데.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OECD 꼴찌 국가니까 잘 없죠. 네.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그린 수소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린 수소가 없으면 수소 환원 제철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일 그 철강 업체들이 제일 리스크가 있는 게 수소 환원 제철을 만들 수 있는 투자가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럽이나 일본은 이미 이 수소 환원 제철에 대해서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걸 확정을 해서 네. 데모 플랜트를 짓고 있어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빠른 회사는 2027년 8년 정도부터는 수소 환원 제철로 만든 쇳물이 나옵니다. 수소 환원 제철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철강석을 가지고 철을 만들 때 환원제로 코크스라는 석탄을 안 넣고 그린 수소를 넣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거의 이제 없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린 철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업체들은 지금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유럽이 더 빨리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 철강에 대한 이런 탄소에 대한 장벽은 점점 더 높이겠죠. 얘네들은 자기들이 먼저 투자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철강에 대한 경쟁력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고 일본도 지금 하고 있고 미국은 전기로 위주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늦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이제 나오겠죠. 처음에는 철강 제품에 대해서만 하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철강제를 이용한 모든 기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확산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많이 준비가 돼 있고요. 일본, 유럽은 이미 정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네. 대규모 투자를 하는 방법을 지금 확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뭐 특히 특정 업종에서 이렇게 기술력이 요즘 많이 밀리지 않고 있고 많은 부분 앞서가고 있는데 이 부분만 준비 안 됐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보니까 결국은 별로 정부나 기업의 의지가 약했던 게 아니에요. 이게 결국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당장 맞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참 이게 그 리스크가 이런 것들은 잠복에 있다가 한꺼번에 팍 튀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튀어 올라오는 시기가 2030년까지예요. 다음 정부 5년 동안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방학 숙제 안 했다가 5년 동안 네. 안 했으니까 5년 동안 엄청 해야 되는 거네요. 엄청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입장에 와 있죠. 네. 반대로 예를 들어 EU예요. 제가 뭐 딱히 생각이 안 나서 LCD 시장이라고 말했는데 뭐라 할까요? 뭐 배터리든 뭐든 우리가 수출을 할 때 그 관세 장벽이 들어선다고 할 때 우리랑 경쟁하는 기업들 대부분 중국이나 베트남이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저기도 어차피 비슷한데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덜 한 건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중국은 전 세계에서 풍력 태양광을 압도적으로 많이 설치하는 국가입니다. 전 세계 설치량의 60% 이상이 중국이에요.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네. 모든 공장들을 풍력 태양광으로 만드는 전력으로 돌릴 수 있는 국가고 이미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탄소 장벽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중국은 한국 업체들보다 유리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기업들 뭐 할 게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고 있었네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기업들은 알고 있죠. 왜냐하면 물론요. 고객사들이 아리백에 대한 압박을 오래전부터 가해왔고 우리 기업들은 지금 대기업들은 특히 지금 하루하루 쪼임을 당하고 있어요. 쪼임을 당하고 있는데 뭐 정부 정책이 움직여야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은 거의 손 놓고 있는 단계였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지금 차트 여기 그 PPT 한번 보여주시면 요 아래쪽에 좌측에 있는 차트가 우리나라의 현 정부 마우스 움직이시면 클릭하고 움직이시면 그 표시가 될 거예요. 그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여기거든요. 여기가 현 정부가 만들어 놓은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음 정권에서 많이 해라. 다음 정부에다가 다 몰아놨죠. 다음 정부 3년 동안 싹 다 몰아놨는데 불행히도 이제 이번 정부가 3년밖에 못 하기 때문에 다음 정부 5년 동안은 이만큼을 이제 급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5년 동안 이걸 할 수가 있는 방법은 재생에너지하고 석탄 발전을 줄이는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원전은 뭐 10년 우리나라에서도 10년은 걸리기 때문에 하나 지으려면 여기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다음 정부의 성패는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확대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우리나라 산업 정책 중에서 중요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설치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바빠지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이제 방학 숙제 하려면 잘하는 기업 못하는 기업 다 불러들여서 부지런히 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연간 풍력 태양광 설치를 많이 했을 때 연간 한 5기가 근처까지 올라갔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현 정부 들어서 뚝 떨어지죠. 뚝 떨어져서 뭐 올해 한 3기가 근처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2030년 우리가 탄소 감축 목표를 맞추려면
1년에 최소한 연간 10기가 근처까지는 올라가야지 그 목표를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은 그런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연간 설치량이 국내에서 평균적으로 한 3배 정도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정부의 수치보다는. 그래서 풍력 태양광이 연간 설치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요 표를 보면 재생에너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대부분은 태양광이네요. 예, 그렇죠. 태양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그 풍력의 설치가 1년에 뭐 한 100메가, 200메가 정도밖에 안 되고 네. 태양광이 많이 설치가 될 때 한 5기가 근처, 4.8기가 5기까지 됐기 때문에 태양광이 많고요. 그래서 다음 정부는 누가 되든 간에 태양광은 한 7에서 8기가 연간, 풍력은 2에서 3기가까지 올려야지 우리가 글로벌 트렌드를 그나마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을. 네.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시간 댓글에 김 수출해서 탄소 배출권 사자 지금 심각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금. 네. 그 표 다시 한번 보여 주십시오. 많이 뭐 이번 정부 기간 동안은 거의 안 됐다고 봐야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증감률이니까요. 전 세계에서 그 최근 한 4, 5년 동안에 봤을 때 풍력 태양광의 설치량이 줄어든 국가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네. 다른 나라도 태양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까? 풍력보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국가나 다 태양광이 압도적이 많습니다. 지중해 연안 뭐 이런 데도. 왜냐하면 태양광은 설치하는 데 쉽잖아요. 경제성이. 그러니까 가격도 낮아졌고. 중국도 어마어마하게 설치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네요. 네. 그게 아까 이사님 설명하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저런 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뭐 전기차 같은 경우도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또 그래서 과연 이게 친환경이냐 이런 논쟁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우리 댓글에 그렇다고 이게 산 밀어버리고 이 태양광 이제 그게 사실 우리는 태양광 이 발전이 굉장히 이념화돼서 진보 진영은 이거 하자 그러고 보수 진영은 원전하자 그러고 해서 이게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어서 참 이런 정책 이루어하는 게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전에 대한 싸움이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제 붙었잖아요. 탈원전 가지고 이제 탈원전은 나쁜 거다. 원전을 없앤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원전은 좋고 재생에너지는 안 좋다. 이런 인식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것과 관련된 보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글로벌 트렌드는 560기가 대 2.8기가는 누가 봐도 그건 비교가 안 되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글로벌 시장은 재생에너지로 간 거고 그 팩트를 기반으로 보면 재생에너지가 이데올로기화 되는 거는 전혀 글로벌 시장에는 그런 움직임조차도 없죠. 이미 그거는 일상이 된 거예요. 재생에너지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원전과 싸움이 붙으면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이 된 거라서 그 부분들은 좀 잘 가려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태양광을 하면서 멀쩡한 산을 깎아서 태양광 패널을 놓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지역이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농지죠, 농지.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같은 케이스 또는 산업단지 태양광, 왜 공장이 있으면 지붕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다 해도 다음 정부 동안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양이 나옵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요즘은 오히려 농촌에서도 이걸 반기는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쌀 농사는 따로 짓고 농사는 따로 짓고 거기에 이제 병행해서 태양광 모듈을 갖다가 위에다가 수직으로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럼 밑에 땅은 그대로 쓸 수 있고 밑에는 그대로 농사를 짓고 그렇게 되면 농부들이 이제 이중 소득이 생기는 거니까 그거는 오히려 찬성하는 여론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뭐 산업단지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태양광을 할 수 있는 부지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해상 풍력이잖아요. 해상 풍력은 이미 사실은 정부에서 허가가 난 단지만 30기가나 됩니다. 근데 아직 지금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태양광 단지가 해상 풍력 단지가 네. 없죠. 100메가 조금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정책만 좀 제대로 가동이 돼도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를 단기간에 많이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실은 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전이 좋니 재생에너지 좋니 이런 이분법적인 구도로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우리는 무조건 단기간에 탄소 배출을 감축시켜야 되고 그 방법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제일 첫 번째 그 선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죠. 일단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지난 이번 정부에서 많이 꿈을 그려서 네. 앞으로 시간은 다가오고 2030년까지 네. 정부의 의지가 아까 시장에 맡겨져 있다고 하셨지만 예를 들어 농민들이 하는 것도 시장에 맡겨져 있는 거죠. 근데 정부의 의지라는 게 예를 들어 정책 자금 싸게 빌려주면 그럼요. 이거 이제 10년 상환으로 해주면 네. 뭐 이자율 3% 2% 3% 해주면 그 사실은 그 정부에게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장성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원은 정부의 부양 의지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무조건 정해집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양 의지로 인해서 풍력 태양광이 글로벌리 지금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풍력 태양광이 초기에는 뭐 단가가 워낙 비쌌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아무도 선택을 안 하죠. 근데 오바마가 그린 뉴딜을 도입을 했고 중국이 그걸 따라하고 유럽에 확산되고 하면서 단가가 지금은 다른 발전원 대비해서 월등히 낮아진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안 거쳤어요, 제대로. 안 거치고 난 상태에서 지금 비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과정을 하나도 안 거치면서 재생에너지는 비싸고 원전은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 좀 밀리고 있을 때 그래도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보다는 훨씬 앞서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중국마저 저렇게 앞서가 버리면 이건 근데 이제 유럽 시장도 정말 오해가 컸던 게 그러니까 뭐 예컨대 영국 같으면 아마 지금 노동당 정부라 그렇지만 대부분 정부들이 지금 뭐 간달간달하게 뭐 특히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우 성향의 정부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원전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재생에너지 시장, 친환경 에너지 시장은 굉장히 위축되더라 하는데 전혀 시장에서는 전혀 그건 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건 정치적으로나 전혀 나오는 반대 구호들이군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전은 네. 유럽에서 워낙 구형 오래된 원전이 많아서 네. 이 원전들이 이제 앞으로 한 2030년, 40년 사이에 대부분 다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한꺼번에 그렇게 다 폐쇄를 하게 되면 뭐 탄소를 작게 배출하는 에너지원이 너무 부족해지니까 그런 거를 일부 되살리겠다는 게 유럽의 생각이고요. 재생에너지로 이미 다 가는 방향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우경화하고 상관이 없어요. 유럽은 우파라고 하더라도 재생에너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걔는 그 친구들의 동의입니다. 컨센서스예요. 네. 그래서 유럽은 이미 사실은 끝났고요. 미국이 이제 트럼프 때문에 이제 조금 논쟁이 있죠. 네. 논쟁이 있으나 트럼프 4년밖에 못 하잖아요. 트럼프가 40년을 하게 된다면 발전 사업자들이 바뀔 거예요. 네. 그러나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도 지금은 수명이 30년이기 때문에 30년짜리 투자, 뭐 천연가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석탄 네. 발전소도 2, 30년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의 4년을 보고 글로벌 트렌드를 역행해서 트럼프 때문에 우리는 재생에너지 안 하고 석탄 발전소나 뭐 원전을 하겠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일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또 의미 있게 보셔야 될 게 요 차트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언론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그겁니다. AI로 인한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원전은 무조건 앞으로 AI 때문에 성장한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요. 뭐 소형 원전 뭐 네. 이런 거. 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이 차트의 핵심이에요. 이 데이터는 제가 추정한 데이터가 전혀 아니고요. IEA 국제 에너지 기구가 추정한 겁니다. IEA는
OECD 국가들 회원국들의 데이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네. 원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항상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그 IEA가 전망한 데이터가 이렇습니다. 2035년까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 증가로 320기가의 신규 용량 발전이 들어서는데 네. 이 중에서 재생에너지가 65%, 그죠? 그다음에 배터리 저장 장치가 14% ESS입니다. 그러니까 79%가 재생에너지에 연동된다는 거예요. 원전은 6%밖에 없죠. 네. 예. 그나마 이 6%도 대부분 다 2031년에서 35년 사이 여기에 몰려 있고요. 요 숫자들은 대부분 다 SMR입니다. 근데 SMR은 아직 검증이 안 됐죠. 아직 허가가 완벽하게 나가지고 건설에 들어간 SMR은 없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 검증의 허들이 뭐냐 하면 경제성이에요. 근데 SMR의 경제성은 네. 매우 갖추기 힘들 것으로 보는 발전원이에요. 오. 왜냐하면 작잖아요. 발전 설비는 무조건 규모가 커야지 발전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네. 없죠. 규모의 경제가 되는 거니까. 근데 SMR은 그거를 역으로 돌려서 작은 로형을 갖다가 발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형 원전은 초기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 훨씬 더 줄여가지고 20분의 1 정도로 줄여서 작은 원전을 만들자. 그러면 작은 원전을 만들면 전체적으로 들어간 투자비는 당연히 작겠죠. 1400메가하고 77메가하고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나 그 77메가에서 만들어지는 전력의 단위당 발전 원가는 월등히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AI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성이 낮은 전력원을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 상반기까지는 네. AI를 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 다 빅테크들이잖아요. 그랬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야 무조건 전력이 지금 부족하니까 SMR 무조건 투자해서 만들어서 줘. 내가 살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투자들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변곡점이 있었죠. 뭐가 변곡점이냐? 딥식 들어보셨죠? 그죠? 네. 네. 중국의 저가 AI. 10분의 1의 원가로 이 친구들은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도 경제성이 중요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과연 단가가 훨씬 더 높은 SMR이 거기에 수요가 많이 충분히 공급이 될 것이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의 동반 성장 대상도 네. 재생에너지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게 객관적인 거다. 그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 보시면 재생에너지가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65%를 재생에너지로 굴릴 것이다. 네. 돌릴 것이다. 네. 비용도 비용이지만 빨리 공급하는 것도 그럼요. 데이터 센터가 보통 2, 3년이면 짓기 때문에 네. 거기하고 궁합이 맞는 발전원은 딱 재생에너지이죠. 여기서 말하는 재생에너지도 대부분 태양광입니다. 풍력 태양광입니다. 네. 미국이나 유럽은 풍력 시장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이 큰가요? 아니면 거기도 대부분은 태양광이 압도적으로 크고요. 크고요. 재생에너지 네. 시장에서는 네. 이제 풍력은 태양광은 낮에밖에 발전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력망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풍력하고 태양광이 같이 들어가줘야지 이상적입니다. 네.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탄소 배출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생산이 신규로 우리가 발전소를 만들 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네. 수요 측면에서 또 보면 이거 AI나 이렇게 전기 많이 먹는 산업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단가나 비용이나 또 만드는데 걸리는 네. 시간 따졌을 때는 역시나 또 65%는 미국 시장에서 재생에너지로 감당을 할 것이다. 그렇죠. 재생에너지가 이건- 65%고요. 네. 재생에너지에 연계된 ESS가 14%니까. 그것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 있잖아요. 뭐 안 될 때, 그러니까 발전이 될 때 안 될 네. 때가 네.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그걸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장 장치가 필요해요. 그게 ESS입니다. 네,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ESS는 같이 가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재생에너지가 65%고 ESS가 14%니까 79%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을 한다는 거죠. AI에 대해서. 네. 네. ESS는 그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됩니까?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과거에는 워낙 ESS도 리튬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사실은 단가가 너무 비쌌었어요. 근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배터리 가격이 워낙 급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재생에너지와 ESS가 합쳐져서 가널성이 없는 전력으로 지금은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왔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거는 어떻습니까? 미국 시장 이야기한 김에 그 뭐 IRA 같은 것도 다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 또는 삭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IRA는 네. 지금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중요하니까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표처럼 세 가지의 IRA에 들어가 있는 보조금이 지금 수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AMPC죠. 이 AMPC. 첨단 제조 예. 세액 공제인가 그렇죠. 그렇죠. 네. 이 AMPC는 수정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지역구의 공장들이 이 AMPC에 의존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만약에 이 AMPC를 없애게 되면 다음 선거에서 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세액 공제는 계속 갈 네, 것이다. 그래서 AMPC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네. 상태고요. 이 클린 에너지 텍스 크레딧은 이제 풍력 태양광의 발전 사업자들이 받는 건데 요거는 수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한꺼번에 완전히 없어지기보다는 네. 단연간 3년 내지 5년간 정도의 텀을 두고 점진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저 정도로 없앤다 그러면 생산 단가는 좀 더 올라가겠네요. 올라가지만 보조금이 줄어드니까.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래도? 이게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발전원보다는 월등히 쌉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클린 비클 텍스 크레딧이 이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죠. 네. 여기 포함이 네. 돼 있는데 그거는 원래는 한꺼번에 다 없애려고 했었는데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관세 때문에 이것까지 한꺼번에 다 없애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해서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한 2,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없애는 방향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이거는 공화당 내에서 한꺼번에 없애자는 의견이 현재까지는 더 우세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밑에 보시면 산업별 될 것 예상도 보면 네. 해상 풍력만 유독 좀 세게 영향을 받는. 해상 풍력은 아예 설치를 못하게 하게끔 지금 그런 식으로 방해를 하고 왜 있어요. 유독 왜 이것만요? 네. 그거는 제가 아마 여기서도 기술력이, 여러 번 유럽 말씀드렸는데 기술력이 아니요 이런 그게 이유가 아니고요. 트럼프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과거에 해상 풍력 단지하고 소송을 해서 졌거든요. 자기 그 골프 코스 앞에 네. 해상 풍력 단지가 건설되는 거를 막으려고 트럼프가 소송을 했는데 졌어요. 영국에서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그 뒤로부터 트럼프는 재생에너지의 빌런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철저하게 지금 해상 풍력에 대해서만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딴 게 없어요.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스토리를 가지고 모든 정책을 짜기 때문에 그 방향을 이제 맨날 보시면 됩니다. 해상 풍력이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저기 왜 저 평창 이쪽에 가면 좀 있고 우리 사실 관광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워낙에 우리 그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서 해안 가니까 또 이렇게 해안가에 이렇게 쭉 제주도나 이런데 설치가 돼 있던데 이게 우리가 뭐 이게 좀 채선성을 낮춰서 이걸 좀 뭐 이렇게 설비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상 풍력을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면 많이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왕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해상 풍력이 계획은 많이 돼 있는데 30기가 정도 계획이 돼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계획이거든요. 계획은 돼 있는데 그거를 지금 바늘에 꿰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정책이 제대로 가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바뀌게 될 것 같죠. 그게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쨌든 6월 3일날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되게 되면 해상 풍력의 조기 활성화가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도 사실은 해상 풍력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해상 풍력 특별법을 국민의힘도 같이 통과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재생에너지를 어쨌든 다음 정부는 무조건 확대를 해야 되는데 대규모로 빨리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해상 풍력이 가장 탁월하죠. 왜냐하면 바다기 때문에 대규모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태양광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제 정권을 재집권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원전 위주죠. 예, 원전 정책으로 갈 그렇겠죠. 거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동력이 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둘 다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부족하니까요. 네. 그렇죠.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위해서 하고 국민의힘은 원전을 위해서 전력 인프라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정책이 그렇게 이제 좀 나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기서 조기 활성화라는 건 해상풍력 특별법을 조기 활성화한다는 건 허가를 쉽게 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정책 자금 같은 걸 투입하겠다는 뭐 그런 겁니까? 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해상풍력 특별법이 통과됐는데 네. 그게 이제 빠르게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하부 규정들이 이제 조기에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잡게 되면 빠른 속도로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확정을 빠르게 한다는 거죠. 아니, 근데 기업들은 채산성이 안 맞아서 안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가는 아까 30기가가 허가가 이미 나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거는 네. 정부가 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네. 전력 산업은 한전이 지금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저기 지금 이렇게 제주도 가면 이렇게 드문드문 보이는 해상풍력 이거 다 정부가 운영하는 건가요? 그럼요. 네. 뭐 민간은 내주고 발전 공기업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하는 거죠. 민간은 내주고 경쟁하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법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전력 공급은 한전이 독점하는 우리 구조로 전력 공급은 그렇죠. 돼 있는 네, 상태이기 판매만 때문에 나눠져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천차만별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은 민간이 다 공급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생산하지 않습니까? 태양광도 민간이 생산을 하긴 하는데 네. 그걸 사는 주체는 사가지고 송배전하는 주체는 한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의 네. 정책에 따라서 네. 재생에너지는 바뀔 수밖에 없는데 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완전히 엇갈리기 때문에 그 6월 3일에 선거 결과가 이제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네. 민주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정책이 안 나왔어요. 아직 이제 후보가 확정이 안 됐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민주당 정부의 집권 정책을 보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 같고요. 정책 자체가 2030년도에 그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타겟이 21%거든요. 저게 NDC인가요? 네. 네. 근데 30% 수준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석탄 발전소는 조기 폐쇄할 겁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소 조기 폐쇄로 확보된 전력망으로 네. 재생에너지를 이제 넣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탄소 중립 산업 전체, 그린 산업 전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한국판 IRA인 거죠.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전력망, 서남의 해상 풍력을 이제 수도권까지 올릴 수 있는 그 초고압 전송망을 갖다가 조기에 완공하는 지금 방법이 그 논의가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그 앞에 있는 주로 이게 이제 전라도 쪽 스토리입니다. 전라남도의 광주에 아마 데이터 센터가 위치를 할 것 같은데 그 앞바다에 있는 해상 풍력과 또는 그 근처에 있는 태양광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연계하는 그런 방향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수소 환원제철 이것도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정부의 투자가 조기에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이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다양한 산업에 대한 육성책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같이 원전 위주의 정책이 계속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리백은 어떻습니까? 알리백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리백은 네, 우리 기업들이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리백은 사실은 그 규제가 아니고요. 그 자발적인 기업들의 참여거든요. 참여인데 주로 이제 빅텍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애플이죠. 애플은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미 선언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플한테 납품하는 모든 업체들한테 지금 거의 뭐 주간 단위로 계속 이메일을 보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냐.
니네뿐만 아니고 참. 니네한테 납품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오. 이런 것까지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백을 우리가 달성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기업들, 애플,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의 고객사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죠. 걔네들 입장에서 우리가 대체가 가능한데 탄소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다른 클라이언트가 있다면 걔네들한테 넘기겠죠. 참 언제부턴가 들어도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030년까지 뭐 A라는 우리 이 상장 기업이 애플에 이걸 납품하는데 너희가 전기 쓰는 걸 100% 재생에너지 쓰는 걸 우리가 보겠어. 그 증명서 떼와. 그렇지 않으면 그럼 너희는 납품사 아웃. 그렇죠.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아리백 기업들의. 그렇게 해서 애플이 얻는 이득이 뭡니까? 단지 그 기업이 가야 할 방향이 친환경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서 네. 자기들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나의 원칙이 아니다라는 걸 선언을 한 거죠. 선언을 한 거고 애플은 자체적으로는 이미 다 달성을 했고요. 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오는 게 나한테 납품을 하는 업체들까지도 이제 압박을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만약에 압박을 한 대상이 얘 혼자서 독점이에요. 애플이 얘 아니면 안 된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그건 좀 달라지겠죠. 그러겠네요. 네. 그럼 네. 달라지겠죠. 네. 그래 열심히 하되 뭐 안 되면 조금 늦게 해줄게. 뭐 이렇게 익스큐즈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납품하는. 그러니까 아리백은 완전히 기업과 기업 간의 네고시에이션이 되겠군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게 자발적인 거기 때문에 네. 뭐 정부가 규제할 수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전에 제 기억에 삼성도 삼성전자였겠죠. 이재용 그때 당시 부회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재용 회장이 2050년까지 맞나요? 아리백 하겠다. 뭐, 유럽이나 미국 기준에 네. 보면 굉장히 늦은 거지만 어쨌든 우린 이 방향으로 가겠다. 그렇습니다. 맞춰 가겠다. 네. 그 말은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에 뭐 거래하고 납품하고 이런 회사들은 다 그 기준 맞춰 와라.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해외에 있는 공장들은 이미 아리백을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 공장이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국내 공장의 아리백을 어떻게 달성할지를 완성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사실은 그 반도체 산업이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뭐 당연히 알고 있겠죠, 기업. 네. 그래서 굉장히 발등에 불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민간과 민간,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의 이야기지만 결국은 탄소 배출 줄여서 몇 년까지 해가지고 국가별로 이렇게 이제 관세 장변사 이런 맞춰가려면 결국은 우리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폭력이나 태양광에 대한 시장성, 채산성 이런 거 계속 강화해서 빨리 도입하는 수밖에 없네요. 결국은 해법은 둘 다 똑같은 거네. 네, 그러니까 방법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손 놓고 그동안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차기 정부 5년이 매우 네. 중요한 한국 경제의 변곡점이고요. 우리가 AI나 이런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주도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종목들을 한번 보시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풍력, 태양광, 원전, 전력 인프라가 있고요. 전력 인프라는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동일하게 푸시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사실은 다 좋습니다. 다 좋고 풍력, 태양광은 민주당이 잡게 되면 이제 압도적으로 좋고요. 원전은 당연히 국민의힘이 잡아야지 계속 성장세가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풍력은 요 안에서 가장 다음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로 가게 되면 좋은 것은 SK 오션 플랜트가 가장 좋습니다. SK 오션 플랜트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하는데 지금은 국내 시장이 없기 때문에 대만에만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 시장이 대만보다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하부 보기 구조물로 때문에 그냥 콘크리트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쇠로 네. 만듭니다. 아, 네. 네, 바다의 밑바닥에 고정하는 그 위에 구조물이고요. 돌아가는 이 풍차 그렇죠. 같은 이거는 그걸 아직도 우리 기술로 못 만듭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기술로 못 만드는데,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큰 비중은 아니에요. 네. 해상 폭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SK 오션 플랜트가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CS 윈드는 국내 비중은 좀 낮은데, 아까 제가 미국의 AMPC가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CS 윈드는 미국의 AMPC에서 나오는 영업이익 비중이 네. 전체 영업이익이 한 30% 되기 때문에 만약에 AMPC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CS 윈드의 지금 주가는 굉장히 쌉니다. 네. 네, 그래서 요 두 개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은 하나솔루션 하나만 보시면 된다. 하나솔루션은 미국의 AMPC도 존치될 뿐더러 지금 미국의 AMPC 하에서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세워서 받는 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게 미국 전체 올해 수요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트럼프 정부에서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AMPC 수정안으로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솔루션이 미국에서의 영역이 확 넓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솔루션은 국내 매출도 꽤 큰 편이었어요. 과거 문재인 정부 말기에 국내 태양광 모듈 매출액이 한 7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작년도에 2,900억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 만약에 국내 태양광 설치량이 다시 활성화된다면 네. 사실은 국내까지도 좋아지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을 태양광 쪽에서는 이제 탑픽으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댓글창에 네.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아리백이 말이 되냐고 하는데 우리가 안 하면 우리가 안 하면 안 사주니 그거는 우리가 안 그렇죠. 하면 그거는 우리의 초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참. 우리의 고객들의 초이스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가 뭐 아리백을 하고 말고 그러니까요. 이런 영역이 전혀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네. 재생에너지 ETF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네. ETF 재생에너지 ETF 국내 있죠. ETF도 있고 네, 해외 쪽에도 해외 쪽에도 있고요.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트럼프 일기 때 네. 초기에 그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많이 빠지면서 그때 이제 ETF도 주가 워낙 많이 빠졌죠. 근데 트럼프 임기 후반기 중간선거 딱 끝나고 나서 그게 다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것과 유사한 지금 타이밍이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회를 좀 잡으시기를 그렇게 이제 권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공부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였습니다. 오늘 네.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